자식 문제로 밤잠을 설쳐본 적 한두 번이 아니시죠. 아프다 하면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고 싶고, 힘들다 하면 내 인생이라도 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입니다. 어느 날 밤, 한 할머니가 전화기를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요즘 힘들지? 엄마가 도와줄까?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하면 아들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고,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결국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험 여러분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자식을 위한다는 마음인데 어디까지 도와야 하는지,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 정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함께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조선시대의 학자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서야 비로소 사람이다. 아무리 가르쳐도 삶의 걸음은 각자가 내딛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도, 직장도, 결혼도 결국은 자식의 몫입니다. 부모가 길을 보여줄 수는 있어도 그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대학 입시를 앞두었을 때 할아버지는 밤낮으로 걱정하셨습니다. 원서 접수부터 학교 선택까지 모두 챙기셨습니다. 아들은 그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대학에 갔지만 1학년을 마치고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 과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허탈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알아봤는데. 하지만 아들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이유로 앞길을 다 닦아주면 아이에게는 넘어질 기회도, 다시 일어설 힘도 사라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져 본 사람만이 길을 제대로 안다. 작은 상처는 삶의 백신이 됩니다. 어릴 적 자전거를 배울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엔 부모님이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손을 놔야 했습니다. 아이는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졌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면서 균형을 배웠습니다. 만약 평생 부모님이 뒤에서 잡아주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는 혼자서는 자전거를 탈 수 없었을 겁니다.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실패를 미리 치워주면 자식은 자기 발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고통을 통한 성숙을 말씀하셨습니다. 고를 알아야 지혜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묘목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에 쓰러질 때 다시 세워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까지 대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견디는 힘은 스스로 겪을 때 자랍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등불은 꺼진 채다. 자식의 마음속 등불을 부모가 대신 켤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부모의 말은 방향을 비출 수는 있지만 걸음은 자식이 내딛어야 합니다. 한 할머니는 딸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말대로만 하면 돼. 엄마가 다 아니까. 딸은 처음엔 따랐습니다. 하지만 점점 자기 생각을 잃어갔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힘이 약해진 겁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보다 때와 방식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시기를 놓치면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말이 잦아질수록 자식은 자기 생각을 접게 되고 스스로 판단하는 힘은
약해집니다. 변화는 바깥에서 밀어넣는다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안에서부터 움직일 때 비로소 달라집니다. 그래서 잔소리는 금세 사라지고 스스로 깨달은 경험만 오래 남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기다림의 덕을 강조하셨습니다. 열매는 때가 되어야 익습니다. 조급함은 결과를 망칩니다. 부모 눈에는 자식의 속도가 느려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계절은 다릅니다. 씨앗을 심은 사람은 땅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매일 파헤쳐 보면 오히려 성장은 멈춥니다. 텃밭을 가꿔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씨앗을 심고 매일 흙을 파헤치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고 그저 기다려야 씨앗은 자랍니다. 기다림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자식은 자기 리듬을 찾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30살이 넘도록 직장을 못 구했어요. 매일 조바심이 났지요.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재촉한다고 아들이 빨리 구하는 게 아니구나. 그 후로는 그저 기다렸습니다. 1년 후 아들이 스스로 직장을 구했어요. 그때 얼마나 뿌듯하던지. 정약용 선생은 남의 길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연꽃은 연못마다 다르게 피고 사람도 각자의 속도로 자랍니다. 부모가 다른 집 아이와 비교할수록 자식은 자기 가치를 잃습니다. 옆집 애는 벌써 결혼했는데 너는 언제 할 거야? 이런 말을 들을 때 자식은 어떤 마음일까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빠름과 늦음은 우열이 아니라 다름일 뿐입니다. 삶에는 표준 속도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20대에 결혼하고 어떤 사람은 40대에 결혼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꽃을 피웁니다. 모두 괜찮습니다. 각자의 때가 있을 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보다 삶의 태도를 더 중시하셨습니다. 말은 그림자이고 행동이 몸이라는 생각이셨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삶이 따르지 않으면 설득력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이 중요해. 이렇게 말하면서 본인은 담배를 피운다면 자식이 들을까요? 돈을 아껴 써. 이렇게 말하면서 본인은 낭비를 한다면 누가 믿을까요? 부모가 건강을 돌보고 관계를 소중히 하고 자기 삶을 정돈하는 모습 자체가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대신 살아줄 수는 없지만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태도는 말보다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들한테 효도하라는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대신 시어머니를 잘 모셨지요. 그걸 보고 자란 아들이 지금 저한테 잘해줍니다. 정약용 선생은 마음의 흐름을 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슬픔은 흘러가야 맑아집니다. 자식이 울 때 빨리 괜찮아지길 바라며 눈물을 막아주는 것은 친절처럼 보이지만 경험을 빼앗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비가 와야 땅이 젖듯 울어야 마음도 마릅니다. 감정의 길도 각자가 걸어야 합니다. 아이가 시험에 떨어져 울고 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다음엔 잘하면 돼. 이렇게 말하며 빨리 달래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잠시 기다려 보십시오. 아이가 충분히 슬퍼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야 다음번엔 더 단단해집니다. 자기 삶이 비어 있을수록 자식에게 더 매달리게 됩니다. 외로움이 집착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빈손이 되어야 새 것을 잡는다. 부모가 자신의 취미와 관계를 가질 때 마음은 넉넉해집니다. 그래야 자식의 선택을 담담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유는 통제를 내려놓게 합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매일 자식 걱정만 했어요. 그러다 등산 모임에 나갔습니다. 매주 산에 가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이상하게 자식 일이 덜 신경 쓰이고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도움과 의존을 구별하십시오. 건너는 이는 스스로 노를 저어야 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다리가 되는 것이지 업어 나르는 손이 아닙니다. 필요한 순간 손을 내밀되 항상 대신해 주지는 말아야 합니다. 답을 알려주면 편하지만 힘은 자라지 않습니다. 둘째, 자식이 부탁할 때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엄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올 때 조언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부르지 않았는데 먼저 나서는 것은 도움이 아니라 부담입니다. 셋째, 하루에 한 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내 삶에 집중했는가? 아니면 자식 삶을 들여다봤는가? 이 질문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넷째, 자신의 취미를 찾아보십시오.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자신의 하루가 의미로 채워지면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기 쉬워집니다. 다섯째, 사랑은 떠남을 준비하는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만남에는 이별이 따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붙잡는 손은 불안을 전하고 놓아주는 손은 신뢰를 전합니다. 노후에 몸이 불편해져도 자식의 삶까지 붙들 수는 없습니다. 대신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볼 수는 있습니다. 자식은 가르칠 수는 있어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느 봄날 공원에서 할머니와 손주를 보았습니다. 손주가 뛰어가다 넘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지켜보셨습니다. 손주는 혼자 일어났습니다. 무릎을 털고 다시 뛰어갔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사랑은 짐이 아니라 등불이어야 합니다. 자식의 앞을 비춰주되 대신 걸어주지는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드렸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자식에게 짐이 아니라 등불로 남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놓아줄 때 비로소 자식은 날개를 펼칩니다. 오늘 하루 자식의 삶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 안에서 진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